백다마TV입니다. ETF 투자 많이들 하시는데 대부분의 ETF는 인덱스 전략을 활용을 합니다. 즉 어떤 특정 지수를 이제 쫓아가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런 지수들을 추종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코스피 200이라든지 다우 30, CSI 300 이런 특정 국가의 지수들을 추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ETF는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TF 투자는 주식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인의 개입이 없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이 지수 안에 있는 종목을 마음대로 비율을 바꾸거나 또 새로운 종목을 추가시키지 않으니까 어떤 특정인이 개입이 돼서 성과에 주관적인 그런 전략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투자의 성과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죠. 하지만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ETF 투자는 재미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알파 수익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는 좀 답답하고, 또 아무리 ETF가 다양하더라도 투자자가 원하는 산업이나 어떤 국가가 전부 이 지수화돼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한계성, 다양성 이런 것들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식에 비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늘 이 ETF라는 상품도 뭔가 액티브 펀드처럼 어떤 자산 운용사가 됐던 펀드 매니저가 됐던 개입을 해서 절대 수익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좀 추구를 하는 그런 ETF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몇 가지 종목은 있었어요. 근데 다양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자산운용, 그러니까 코덱스에서 조금 매력적인 ETF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코덱스 K 이노베이션 액티브. 요즘은 다 K를 갖다 붙여요. 아무튼 이름은 굉장히 럭셔리하게 지은 것 같은데, 이 해당 ETF가 어떤 이제 성격의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향후 10년 이상 혁신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겠다. 다 이런 목표 갖고 있지 아무튼 좀 상세한 설명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니까 비교 지수는 일단 FM가이드의 K-이노베이션 지수를 70% 이상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이 지수의 내용을 보면은 혁신 성장 기업군에 투자를 해서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더 높은 장기 성과를 추구하겠다. 이게 이제 이 지수의 성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K-이노베이션 액티브 펀드가 조금 색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내부 베스트 아이디어를 좀 적극 활용하겠다. 전체 자산의 30% 정도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어떤 리서치 역량을 활용을 해서 이 이노베이션 지수 대비 좀 더 높은 알파 수익률을 이제 창출을 하겠다라는 게 이 해당 ETF의 특징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향후 5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을 좀 더 담겠다라는 거고, 시장 지배력 혹은 어떤 성장의 강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기업, 그리고 탁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활발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내재 가치 대비 현재 저평가된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자산운용사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품 설명만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기본 인덱스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20-30% 정도는 내부 역량을 좀 더 발휘해가지고 시장을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어떤 성과를 내겠다, 그런 다짐들이 이렇게 딱 녹여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삼성 자산운용을 좀 신뢰하는 편입니다. 해당 ETF가 추종하는 벤치마크 지수와 이 삼성 자산운용의 내부 역량, 그 아이디어가 녹여든 종목 구성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일단 FM가이드 이노베이션 지수에 해당 이제 탑 10 종목을 살펴보면은 역시나 삼성, 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순서대로 이제 쭉 나와져 있고, 우리나라를 현재 대표하고 있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덱스 K 이노베이션 액티브 ETF의 탑 10 종목은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차별성이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일단 탑 10 종목까지 살펴본 결과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비중의 차이점은 있어요. FN 가이드는 삼성 다음으로 하이닉스 그리고 LG 화학이 많았는데 해당 ETF는 LG 화학 대신에 SDI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고 그 다음 화학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비중의 차이로 인해서도 사실은 성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에 특히 탑 10 종목이 다이나믹하게 서로 이렇게 다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벤치마크를 왜냐면 70% 정도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좀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는 종목의 비중이 살짝 다른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성과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러려면 일단은 이 FN 가이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지수 자체가 일반적인 다른 지수 대비해서 어떤 이제 추가적인 성과 혹은 마이너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은 4개의 지수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MKF500이랑 성장 그리고 대형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3개월 차 수익률까지는 대동소이해요. 근데 1년 차 수익률은 확실히 이 이노베이션 지수가 상당히 훨씬 더 많이 아웃퍼폼하는 그런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수익률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그 요인은 최근에 이렇게 화학이라든지 전기차 관련해서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그 해당 기업들의 가치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성과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FN 이노베이션 지수와 그리고 이 삼성 이노베이션 액티브 이 펀드의 성과 차이는 얼마나 날까? 이걸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아직 런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삼성 자산운용의 투자 아이디어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검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은 아쉬운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 해당 ETF가 인덱스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적절하게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럴 만한 어떤 역량과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보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일단 이 기본 ETF가 갖고 있는 인덱스 전략과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내겠다라는 이 컨셉 자체는 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동안에 ETF 투자를 하면서 좀 목말랐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좀 들고 ETF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개별 주식이랑 항상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 좀 상대적으로 무료하고 좀 재미없거든요. 왜냐면은 이 상승과 하락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잘 내서 종목에 대한 발굴과 그리고 그 비중의 조절을 잘 하겠죠 그래서 저는 해당 ETF를 일단은 연금 계좌에 조금씩 담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에 물론 너무 고점이라서 뭘 하나 담기가 계속 부담스러운데 어차피 연금은 한 20-30년 후에 쓸 돈이니까 일반 인덱스를 담는 것보다는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는 레버리지를 아쉽게도 못 담아요. 그래서 이런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넣으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해당 ETF를 좀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나온 ETF인 삼성의 K-이노베이션 액티브라는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에는 다른 ETF를 갖고 좀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